안녕하십니까, 이성수의 증시 토크입니다. 자, 오늘 주식시장 훈훈하죠. 눈앞에 종합주가지수 2700포인트를 두게 됐습니다. 자, 훈훈한 장세 계속 이어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요, 자, 조금 뭐랄까, 제가 매번 강세론을 이야기해 왔습니다만 오늘은 우리가 좀 마음속으로 이 부분은 좀 기억을 해두고 있을 필요가 있어서 준비를 했습니다. 시장을 저도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만 좋게 보더라도 이 부분은 시장에 간헐적으로 부담 요인이 될 수 있는 부분인데요. 자, 국민연금이 잠재적으로 지금 시장이 크게 올라왔기 때문에 국내 주식시장에서 매물을 일정 부분 내놔야만 합니다. 그래야지만 전체 자산 배분 전략상 비중을 맞출 수 있는데요. 자, 그런데 그 매물이 지금 시장에 충분히 나오지 않다 보니 N조원의 조원 단위의 제법 큰 잠재 매물이 시장에 뭐랄까 어깨 위에 이고 있는 듯한 그러한 느낌을 받게 합니다. 계속 강조드립니다만 저는 시장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보는 강세론자입니다만 국민연금발 연기금 등 수급에 간헐적인 부담이 발생할 수도 향후에 그 모습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자, 우리 이 부분 지금 뉴스나 증권사 어디서도 다루지 않는 이 재료를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상 끝까지 함께 해주셔야 됩니다. 도망가시면 안 돼요. 자, 앞서 언급드린 대로 국민연금은 철저하게 자산 배분 전략에 의해서 운용이 됩니다. 가끔씩 인터넷 게시판 보면 국민연금이 한국 주식을 사서 시장을 띄워 올려야지 이렇게 쓰시는 글들이나 SNS상에 이제 개인적으로 쓰신 글들을 보게 되는데, 자, 국민연금 같은 경우 국내 주식을 그렇게 열심히 사서 국내 주식 비중이 정말 커지게 되면요, 2040년 이후에 국민연금 지급이 늘어나는 시점부터 해서는 국내 주식을 팔아야 되다 보니 금융시장이 붕괴되어 버립니다. 자, 그래서 철저하게 자산 배분 전략에 의해서 운용이 되고, 그리고 주기적으로 중장기 운용 계획을 발표하면서 그에 맞춰서 운용을 하고 있는 것이 바로 국민연금입니다. 자, 제가 추정하기에 현재 국민연금의 자산은 800조 원이 이미 넘어가 있는 것으로 추정이 되는데, 이거 공룡이죠, 공룡. 자, 그러다 보니까요, 국내 주식 비중은 단계적으로 축소되어 왔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 17.3%인데 이게 이제 내년에는 16.5%인가? 이렇게 추가적으로 낮아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 이전에 20%대에서 쭉 내려왔던 것이에요. 자, 어쨌거나 올해 기준으로 해서는 17.3%를 저 운용기금 안에서 국내 주식을 보유해야만 합니다. 자, 그 과정에서 어떤 일들이 있느냐? 자, 기준 목표치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은 이제 17.3%라는 2020년 연말 기준 목표치가 있는데, 증시가 상승하게 되면요, 자, 국내 주식의 파이가 커지게 됩니다. 그럼 점점 이 늘어난 파이 부분에서 전체 비중을 맞추기 위해서 일정 부분을 매도해서 국내 채권이든 해외 주식이든 해외 채권이든 아니면은 기타 자산이든 다른 쪽으로 좀 옮겨야 됩니다. 그리고 시장이 하락하게 되면요, 국내 주식 비중이 축소가 되기 때문에 자, 이것을 메우기 위해서 채권을 가져오든 해외 채권을 매각하든 국내 채권을 매각하든 다른 데서 돈을 가지고 와서 국내 주식을 매수해야만 합니다. 이 현상은 우리가 3월 코로나 쇼크 때 그대로 봤죠. 그런데 시장이 그 이후에 엄청나게 상승했잖아요. 그렇다면 국민연금 안에 국내 주식 비중이 엄청나게 커졌을 텐데 그러면은 주식 매도가 나오지 않을까? 이건 여러분들도 그리고 저도 계속 강조드린 것처럼 쉽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수급 분석 관련한 HTS의 메뉴를 보시게 되면 연기금 등으로 써 있는 그 수급 통계에서 거의 매일같이 매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과정은 어떻게 보면 자연스럽고 당연한 과정이에요. 자, 그런데 자,
지금 국내 주식 비중 생각보다 좀 비중이 매우 높은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자, 저 같은 경우는 국민연금기금운용본부의 공시 자료를 바탕으로 해서 계속 추적을 하고 있어요. 무엇을 추적하느냐? 이게 이제 보통 현재보다 한 두세 달 정도 예전 기준으로 해서 발표가 됩니다. 지금 기금운용본부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시게 되면요, 9월 말 기준으로 해서 자산 포트폴리오 현황들이 쭉 나와 있습니다. 예,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 자료를 보시게 되면 9월 말 기준으로 해서 18.3%라고 적혀 있습니다. 자, 국내 주식 비중 2020년 목표치가 17.3%인데, 자, 이미 9월 말에 1%포인트 초과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와, 1%포인트면 뭐 별거 아니지 않습니까? 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전체 자산 규모가 800조 원 가까이 되는데 그 중에 1%라고 한다면 얼마입니까? 예, 7, 8조, 예, 거의 8조 가까운 엄청난 금액이겠죠? 아유, 상상 이상입니다. 자, 그런데 9월 말 이후 현재까지 종합주가지수가 15% 이상 상승했습니다. 와, 그러면 지금 국내 주식 비중 목표치가 더 커져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미루어 짐작을 해볼 수 있는데, 제가 대략적으로 계산을 해봤더니 현재 그러니까 2020년 오늘이 12월 3일이죠. 자, 오늘 기준으로 해서 19%가 넘었을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국내 주식 비중 19% 중반 내지는 후반, 그렇게 추정이 됩니다. 와, 19%가 넘어가게 되면요, 10수조 원에 이르는 국내 주식 초과 보유 상황이 되게 됩니다. 초과 보유된 상황이에요. 자, 이런 상황에서는 연기금 등의 수급에서 국민연금의 매도가 계속 나오면서 더 큰 매도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연기금 등의 수급을 보시게 되면 계속 매도가 나오잖아요. 그런데 자세히 보시게 되면요, 그게 이제 하루에 몇백억 단위입니다. 하루에 몇백억 단위 해봐야 한 달이면 몇천억 원 정도거든요. 자, 충분히 나오지 않았다라는 부분을 저는 계속 마음에 걸렸습니다. 하루에 천억 원 단위로 해서 매물이 나오더라도 국내 주식 비중 맞추기가 어려울 텐데 이거 조금 이상한 거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이 들었을 정도예요. 이런 상황에서 시장이 계속 상승하게 되면 국내 주식 비중이 더 커지게 되면서 상상 이상의 국내 주식 비중 초과분을 보유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이 부분을 제가 역산해서 계속 추정해서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예, 제가 계산하고 있습니다. 추정치는 러브펀드 이성수가 추정 계산하고 있는데, 방법 자체는 간단합니다. 여러분들도 해보실 수 있어요. 자, 기금운용본부 홈페이지에서 자료 받아가지고 그 이후 기준 일자 이후 주가지수가 얼마큼 상승했는지, 그리고 해외 증시 대략적으로 어느 정도 상승했는지, 그런 거 등등등 감안하게 되면 주가지수별 국민연금의 초과 보유 또는 부족분을 계산할 수 있고, 이게 이제 잠재적으로 매도가 되거나 또는 매수를 해야 되는 여지가 되는 것입니다. 보시게 되면 종합주가지수 2200포인트를 기점으로 해서 그 이상에서는 초과 보유를 하게 되기 때문에 비중을 좀 줄여줘야 됩니다. 좀이 아니네요. 자, 종합주가지수 2500포인트에서는 13조 원이 초과된 상태고, 이게 한 방에 처리를 해야 된다 그러면 13조 원을 매도를 해야 됩니다. 종합주가지수 2700 가까이 됐잖아요. 20조 원 가까운 엄청난 규모의 국민연금발 매도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시장이 하락해서 2100포인트까지 갔다 그러면 5조 7천억 원대의 부족분이 발생하고, 이거 시장에서 사줘야 됩니다. 자, 그래서 시장이 하락하게 되더라도 제한폭이 있고, 더 하락하면 국민연금발 매수세가 들어오기 때문이죠. 그런데 지금 현재 위치에서는 지금 종합주가지수가 2700 가까이 왔잖아요. 제법 큰 규모의 초과 보유분이 있을 거고, 이것이 시장의 잠재적인 부담이 될 수가 있습니다. 와, 이렇게 이야기 드리면 이거 큰일 난 거 아니냐, 자, 이러다가 이제 또다시 시장이 대폭락 오는 거 아니냐, 그렇게 염려하실 수 있는데, 좀 여러 가지 부분에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국민연금이
자산 배분 전략에 의해서 운용이 되긴 하지만 그 자산 배분 비율의 리밸런싱 과정에서는 뭐 한순간에 확 매매하지는 않아요. 자, 우리가 지난 월요일 11월 30일에 MSCI 이머징 지수 리밸런싱과 글로벌 자산 배분 전략 리밸런싱으로 인해 가지고 글로벌 자금이 리밸런싱 하는 과정에서 국내 주식 외국인이 2조 5천억을 하루 만에 퐁 하고 팔았잖아요. 국민연금은 그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예. 왜냐하면 그렇게 하면 가격 충격을 만들고 시장을 왜곡시켜서 국민연금 자체가 불리한 가격이 불리한 수익률을 만들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천천히 분할해서 이제 매매를 할 텐데, 그렇다 하더라도 지금 그 이전에 매물을 충분히 내놔야 될 게 내놓지 않고 지금 머리 위에 이렇게 이고 있습니다. 시장이 상승하면 상승할수록 더 많이 비중을 잃을 수밖에 없어요. 자, 그래서 지금은 뭐 몇백억 원대의 연기금 매도가 나오고 있지만 어느 순간 갑자기 하루 평균 1,000억 원대의 연기금 등발 매도 물량이 등장할 수 있고요. 경우에 따라서는 조원 단위의 연기금 매도도 출회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부분은 우리가 머릿속으로 기억을 해주고 계셔야 됩니다. 예. 어느 날 갑자기 연기금이 몇천억 원대 매도했어. 이거 큰일 났어. 지구가 멸망했나봐.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저럴 수 있구나. 일단 마음속으로 기억을 해주세요.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린 게 조심스러운 게, 들으시는 분들에 따라서 이 내용을 극단적으로 비관적으로 생각하시거나, 어떻게 보면은 극과 극으로, 판단하시는 분이 생길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자, 앞서 언급드렸지만 저는 긍정론자입니다. 자, 저러한 부분, 국민연금발, 자산 리밸런싱 과정에서, 국내 주식이 어느 순간 이렇게 출렁출렁 쏟아질 수 있지만, 이러한 모든 과정은 패시브 전략과 자산 배분 전략의 모순을 시장에 만들게 됩니다. 충격을 주지 않으려 하더라도 어쨌거나 주식시장을 왜곡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이야기 드리면 그러면 국민연금 자산 배분 전략이고 뭐고 그런 거 쓰지 말아야지, 시장이 이렇게 나쁜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잖아요. 그건 아니에요. 거대 자금이 그 자금의 수익률을 위해서 운용할 때는 자산 배분 전략으로 운용이 돼야만 합니다. 그래서 규칙에 따라서 리밸런싱이 반복이 돼야지 간접적인 저가 매수, 간접적인 고가 매도가 반복이 되면서 수익률이 쌓여져 가게 됩니다. 이건 국민연금의 의무예요. 그걸 안 지키는 게 오히려 잘못된 겁니다. 자, 그런데 어느 날 시장이 계속 상승하면서 연기금발 매도가 계속 쏟아진다. 수백억 원대가 아니고 1,000억 원대. 경우에 따라서는 정말 조원에 가까운 엄청난 매도가 나와서 시장이 일시적으로 막 출렁출렁 한다. 그때 이것을 부정적으로 볼 것이냐? 우린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지난 월요일에 2조 5천억 원대의 외국인 매도 물량이 나오자 개인이 다 흡수해 버렸어요. 개인이 다 흡수했습니다. 그러한 힘처럼 국민연금발 연기금의 매도가 쏟아졌을 때 이것을 개인이 모두 흡수하거나, 혹은 지금 달러 환율이 1,100원 오늘 장중에 깨고 내려갔는데 이런 분위기면 외국인들이 들어와요. 추세적으로 외국인은 들어올 수밖에 없습니다. 외국인이 그 물량을 흡수하거나, 그렇게 해서 리밸런싱이 완료돼서 국내 주식 비중 목표치를 국민연금이 맞췄다. 그러면은 그 순간부터 해서는요, 주가 지수가 2,700이든 3,000이든 그 순간, 비중이 맞춰진 그 순간부터 해서 그 위치가 기준점이 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그 위치부터 해서 시장이 하락하잖아요. 시장이 하락하면 국내 주식 비중 목표치를 맞추기 위해서 매도가 아니고 매수를 해야 됩니다. 이거 엄청난 겁니다. 시장이 상승한 과정에서 저러한 리밸런싱, 국민연금의 자산 배분 전략 리밸런싱이 완료가 된다면 시장은 오히려 높은 지수대에서 든든한 언덕이 뒤에 만들어지는 고무적인 효과가 만들어질 수 있어요.
대신에 이 과정은 뭐 일단 지켜봐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좀 시간이 걸릴 수 있겠습니다만, 자, 이 부분만은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연기금발 매도가 많이 나온다 하더라도 일단은 너무 공포스러워하지 마세요. 이거는 자산 배분 전략에 의해서 진행되는 과정이기 때문에 한도가 있습니다. 한도가 있고, 그리고 그 물량을 외국인이든 개인이든 다른 주체가 모두 흡수해버리고 나면은 그 위치가 기준점이 된다. 예. 그리고 그 후에 시장이 떨어지게 되면 오히려 저가 매수의 든든한 언덕이 된다. 뭐가? 국민연금이. 예. 이건 좀 복잡한 얘기일 수 있는데, 자, 이 이야기들을 예, 기억하시고 이해하신다면 향후 연기금의 매도가 나오더라도 부담 없이 예, 시장을 대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자, 항상 우리 애청자님의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예, 부탁드리면서요. 항상 강조드립니다만 투자를 하시는 데 있어서 빚내서 투자하지 마시고요. 자산 배분 전략, 분산 투자 지켜가시면서 시장이 꿀렁꿀렁 하더라도 예, 뭐 연기금이 갑자기 오늘 뭐 몇천억 팔았어요. 어이구 큰일 났네요. 뭐 이거 그렇게 너무 겁먹지 마시고 예, 차분하게 예, 원칙 지켜가시면요. 오히려 개인 투자자분들은 시장 안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예, 아시겠죠? 성공 투자 이어가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